자, 들어갈게요. 자, 경기 변동의 유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교재로 가시면은 제가 페이지 121페이지가 별표가 3개짜리라고 그랬죠. 그죠? 경기 변동의 유형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순환적, 계절적, 초세적, 무작위적이라는 게 있죠. 그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안 변합니까? 변합니까? 변해요. 그죠? 그래서 변해서,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정점에 투자하셔야 돼요? 저점에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저점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몰라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투자 좀 해줘. 주식도 마찬가지고.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순환군명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저점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예측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전망을 본다면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뭐 폭등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우리가 학문적으로 그럼 배워보자는 거죠.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이 어떤 거가 있느냐. 근데 대부분 거의 그냥요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해서 경기가 안 좋으면 또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셨던 순환적 변동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이제 90% 차지하고요. 자, 아까 그냥요 계절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계절적으로 올 수도 있고 계절적으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세적이라는 건 딱 한 번 나왔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무작위적이에요. 무작위적. 자, 갑니다. 그럼 순환이라는 자체는, 자, 아까 제가 우리 부동산이 회상 후화로 순환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순서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입니까? 회상합니까? 회상하니까 아주 좋죠. 그러니까 후하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회가 뭐야? 회복이죠. 회복 다음에 뭐가 오죠? 상향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하는 상향 다음에 뭐가 와요? 후퇴 오죠. 아유, 큰일 나네 또. 그럼 우리가 어떻을까? 여기서 정점을 찍어요. 뭘 찍는다? 정점. 그럼 정점을 찍은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가 있다가 기출 문제를 보면 5월 달에 후퇴하기 시작했대요. 그럼 계절입니까? 이건 순환입니까? 순환이에요. 후퇴를 하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저점을 찍었다고 나올 수도 있겠죠. 저점을 찍고 하향한다. 그럼 무조건 몇 월 나왔다고 해서 계절 찍으시면 안 돼요. 따라서 정점, 저점. 요건 계절 찍으셔야 돼요. 순환 찍으셔야 돼요. 순환 찍으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순환을 하지 않는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순환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저자분은 다른 형태라고 해놓으셨어요.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그냥요 계절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계절적. 그래서 1년 단위로 와요. 1년 단위로 반복해서 오죠. 그럼 우리가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봄과 가을은 이사철인데 여름과 겨울은 뜸하죠. 그럼 대학가에 방학이 있잖아. 대학의 방학이 무슨 방학과 무슨 방학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학 갔더니 봄방학이요 그러는 거야. 대학교 안 나오고 티내고 있었죠. 방학 동안에 그냥입니까? 원룸에 공실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얘와 얘를 일단 비교할 텐데, 이따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12월 달마다 매번 12월 달이 주기로 돌아오죠. 그럼 12월 달은 안 추워요? 계속 추워요. 춥게 되면 건축 허가량이 줄 수 있죠. 그럼 요거는 순환적이에요? 계절적이에요? 계절적이거든요. 맞나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비교할 테고, 근데 계절은 예측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무작위적은 예기치 못합니다. 자, 지금 계절은 그냥요 예측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계절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봄 다음에, 여름 다음에. 그럼 우리는 그냥 있어요. 시험 보러 가야 돼요. 예측이 가능하네요. 그죠? 죽겠다.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를 예측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부의 정책이 무작위적이에요. 그렇죠? 정부 정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기적, 불규칙이라고도 하고, 우발적, 랜덤, 비주기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예측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지진 나는 걸 예측하기 어렵죠? 근데 지진은 건축 활동하는 애는 좀 나기를 원해요. 너무 나면 뒤지니까 조금만 나게 되면 재건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건축 경기가 살아날 수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예측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게 무작위적이에요. 이해하셨죠? 근데 추세적은 딱 한 번만 나누는데, 그냥 이건 따라서 지속적.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어떤 트렌드인데,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순계추무 네 가지. 그래서 이따가 제가 문제를 풀 때 정점과 저점, 정점에 5월에 정점에 후퇴하기 시작한다 나오면
계절 찍으셔야 돼요? 순환 찍으셔야 돼요? 매년 12월 달에 건축량이 허가량이 줄어든다는 건 뭐다? 계절적으로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작위적은 그냥입니까? 예측할 수가 없습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패턴은 지금 순환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넘기시면 어디에다 해놓으셨냐면 12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23페이지로 가시면은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냥 해요. 계절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1년 단위 동그라미, 계절에 따라서 반복 동그라미.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학기 학군 부근의 주거지의 주택 수요와 전세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방학 동안에 대학교에 원룸에 공실이 생길 수도 있죠. 해마다 12월 달 건축 허가량이 면적이 허량이 감소하고, 봄에 들면 면적이 늘어나고요. 추세적은 따라서 지속적. 그렇게 경향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으로 건축 허가량이. 그 다음에 무작위적은 예상해요? 예상하지 못해요? 우발적이죠? 랜덤이라는 자체는 우발적이라는 거예요. 불규칙적으로. 그럼 기억해 보시면 정부의 급작스러운 부동산 대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바로 이제 이건 무작위적이다.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디귿번에 지진이나 홍수, 자연재해라는 게 있죠? 이런 게 이제 무작위적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 확인 예제 문제가 하나가 있죠.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이걸 풀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언제 기다려? 그냥 풀자. 자, 거기 보시면 추세가 있고 순환이 있고 계절적이 불규칙인데 계절적을 찾으래요. 그럼 저는 펜 들어보세요. 펜 들어보시면 3번하고 5번을 묶어보세요. 3번에 가시면 자, 건축허가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에 5월에 정점을 찍었죠. 후퇴했죠. 계절입니까? 순환입니까? 순환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답보세요. 정점, 저점. 이거 나오면 계절 찍으셔야 돼? 순환 찍으셔야 돼? 순환이에요. 계절은 5번이 계절이에요. 매년 12월 달에 건축허가 다른 달에 비해서 줄어들죠? 이게 반복적으로 매년마다 나타난다는 게 계절적이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답보세요. 지속적. 그럼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트렌드인데 추세적은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면 1, 2번을 묶어보세요. 1, 2번을 묶으시면은 일시적인 정부 규제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이제 무작위적입니다. 불규칙적, 우발적이고 가격 거품이 됐다는 것도 갑자기 생긴 거죠. 이것도 다 우발적, 불규칙적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길게요. 넘기셔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부분이 거미집이긴 한데 129페이지 가시면은 거미집 모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학교로는 곤충도 나와요. 개미예요, 거미예요. 거미도 나오는데 얘가 출제가 그렇게 자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희한한 게 거기 보시면 25, 27, 29 나오죠. 찾았습니까? 그냥입니까? 홀수달에 나옵니까? 그럼 올해가 30회잖아요. 그럼 나올 가능성이 적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지금 하면 상태가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다음에 이제 미루겠는데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에치케리가 이 옥수수나 배추 같은 거는 가격 파동이 생긴다는 것은 이 배추나 옥수수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생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죠? 그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생산이 안 되니까 가격이 폭등해 버린단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부동산도 그냥입니까? 건축이 잘 안 됩니까? 안 되다 보니까 같이 폭등하니까 거미집 이론이 부동산에 많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홀수달에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3, 4월 달에 이제 빼드리도록 하고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시장 파트로 가겠습니다. 3, 4월 때 반드시 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 파트로 가서 오늘 프린트로 이제 가셔서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로는 우리가 159페이지로 펴보세요. 158, 158, 159. 158, 159 찾으셨어요?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떤 걸 이제 배우시냐면 부동산 시장이 우리 부동산이 일반재와 똑같겠어요? 다른 시장이에요. 다른 시장이죠. 대답해봐요. 여러분이 볼펜 갖고 계시죠? 그럼 그냥입니까? 모나미펜 전국이 다 1,000원입니까? 1,000원이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지역마다 내릴 때 다르죠. 그죠? 모나미펜 1,000원이라는 건 나만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근데 부동산은 공개를 해요? 공개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야. 그런 걸 배운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막 궁금한 것 같지가 않아. 그 점은 부동산 시장이 일반 시장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걸 배워요. 아시겠죠? 근데 주택이라는 자체는 항상 고가주택만 있어요. 항상 이 새 주택이 됩니까? 노후화가 됩니까? 재건축이라는 거 아시죠? 요즘 사업이라는 게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으로 가거든요. 그럼 다시 부시고 다시 새 건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택이 항상
고가주택 어떻습니까? 새주택이 돼요? 노후화가 돼요? 부시면 다시 새주택으로 가는 거야. 그치? 지금 배울 걸 흩어지고 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이라는 자체는 주식 시장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다? 주식은요, 정부가 사실은 아닌데 그냥입니까? 굉장히 민감합니까? 부동산도 안 민감하다, 민감하다? 민감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거리에 만약에 전철이 뚫린다는 걸 지금 발표하자마자 3년 있다가 뚫린다 그러면 3년 있다 바뀌어요. 지금 즉시 올라가요.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걸 배우시는 거야. 굉장히 배우고 싶은 욕망이 드시죠?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페이지 가봐요. 160페이지 가셔서.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160페이지 찾으셨어요? 박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경쟁 시장은 이건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론상이라고 그랬어요. 이론이에요. 이런 시장은 없다는 얘기죠. 완벽한 시장은. 그래서 우리가 거의 시장의 현실 시장은 다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해요. 우리 부동산도 무슨 시장일까요? 불완전에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불완전 경쟁이다. 이렇게 봐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으로 분류를 하나요? 불완전으로 분류를 하나요? 불완전으로 분류를 한다. 그 완전 경쟁에 대한 성립 조건을 갖추지 못하겠죠? 근데 이제 굉장히 또 어떻습니까?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걸 다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시면은, 자, 갑니다. 완전 경쟁은 이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다수예요. 그럼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럼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으면, 자, 우리가 왜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동일한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물건이 다 그냥요, 동질성이 있어요. 가격이 같죠? 그럼 다 가격을 그렇게 순응해서 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근데 부동산은 쌉니까? 고가 때문에 비쌉니까? 그럼 유효수요가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거든요. 그럼 수요자가 많습니까? 수요자가 소수입니까? 소수예요. 수요자가. 그럼 유효수요가 많다? 제한돼 있다. 그럼 무주택 서민들이 시장 진입을 쉽게 합니까? 어렵게 합니까? 어렵게 해서 불안전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공급 물량도 어떻게 돼요? 공급이 제한돼 있으니까 많아요? 희소해요. 희소하다 보니까 가격을 또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수다, 소수다. 자, 우리가 개별성이라는 걸 배우셨죠? 일물일가가 돼요, 안 돼요? 자, 우리는 부동산 자체는 동질하지 않죠? 동질합니까? 다 비동질합니까? 비동질성이 있고요. 완전 경쟁은 다수다 보니까 항상 시장이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진입과 퇴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유롭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아까 저소득층들이 시장 진입을 쉽게 한다, 어렵게 한다? 어렵지 않죠. 불안전하게 만들죠. 법적 제한이 많죠. 시장 진입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되게 쉬워요. 그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 그러면 이 칠판유가 선언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다 공개돼 있습니까? 그 완전한 정보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정보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정보 탐색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면 완전한 정보입니까? 불완전한 정보입니까? 불완전한 정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여기는 이제 건질 걸 별로 없고 좌측에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어요. 자, 불완전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시장. 독점은 한국전력은 우리나라에 그냥요 하나밖에 없어요. 통신사는 두세 개가 되죠. 과점이고 그 외의 거는 다 독점적 경쟁시장이에요. 근데 이걸 갖고 장난치진 않습니다. 그냥 이 독점, 과점, 독점적은 완전합니까? 불완전 시장입니까? 그런 것만 그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다는 자체가 오른쪽에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이 박스에 네 가지까지만 체크하세요. 네 가지. 자, 완전 경쟁은 그냥입니까?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입니까? 그럼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진입 탈퇴가 용이한데 우리 부동산은 불안전하죠. 비싸기 때문에 그냥요 유효 수요가 제한돼 있어요. 시장 참여가 제한돼 있죠. 그런가요? 완전 경쟁은 그냥요 물건이 동질해요. 일물일가가 되죠. 근데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가 안 되기 때문에 비동질성이라 갖고 있고요. 완전 경쟁은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그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이 없고 자원이 완전한 이동이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수급 불균형이 발생되면서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완전한 정보는 완전 경쟁은 그냥입니까?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까? 그럼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넘깁니다. 그럼 어디가 시험 문제냐면 본격적으로 페이지로 가시면은
3번에 가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별표가 하나 정도만 쳐주세요. 변항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불펜은 그냥요, 움직여요. 부동산은 움직여, 안 움직여요. 지역마다 틀리는 특성이라는 캐릭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 제목이 그냥입니까?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까? 특성. 그럼 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국지성 폭우가 내린다는 것은 어디는 안 내리고 안 내릴 수도 있죠. 자, 이거는 부동성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부동성이 나오셔야 돼요. 그럼 국지성 나오면 무조건 무슨 성? 부동성. 그럼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동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나타나겠죠.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전국이 있다면, 자, 우리가 서울하고 일산이 틀리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모나일펜이 1,000원이라면 여기만 1,000원이에요? 전국이 다 1,000원이에요. 그렇죠. 다 똑같죠. 그죠? 일물일가가 되고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모나일펜은 그냥입니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수급 조절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초과공급이 나서 여기가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됐다 라고 한다면 움직여서 조절이 되니까 1,000원이라는 규제적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근데 부동산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무슨 성 때문에? 국지성은 그냥입니까?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물건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나타나요. 그럼 여기는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겠죠, 그죠? 여기는 반대가 될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전국하고 서울하고 일산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전국을 전체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체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러면 일산도 그냥입니까? 구마다 다릅니까? 여기가 무슨 구예요? 무슨 구인지도 모르세요? 동구죠? 나보다 더 몰라요. 자, 그럼 구마다, 자, 그냥요, 동마다 달라요.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마두동이죠. 그러면 동도 그냥입니까? 번지마다 틀립니까? 번지마다 다르겠죠. 그럼 1번지, 2번지, 3번지가 각각 번지가 있죠. 그러면 요 토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개별 시장이라 그래요. 무슨 시장이라고 한다? 개별 시장. 그럼 되게 쉬워요. 개별 나오면 그냥이야 개별성 때문에 그래. 개별성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전체에서 이렇게 묶었다는 것은 전국, 일산, 동구, 마두동이라는 자체는 하위 시장이죠. 자, 보세요. 시장이 그냥 있어요?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럼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을 하셔야 돼요. 개별성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요거가 중간에 있는 시장을 따보세요. 부분 시장. 부분 시장으로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자체가 그냥요 지역마다 달라요. 그럼 정부 입장은 전국을 파악해야 됩니까? 부분 시장별로 봐야 됩니까? 부분 시장별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와 우리가 부분 시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무슨 성?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맞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마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개별성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자, 우리가 만약에 코카콜라가 여기 1,000원이면 전국이 다 1,000원이죠. 그럼 그걸 다 공개해요. 나만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개별성 때문에 물건마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비동질입니다. 그러면 공개해요? 비공개해요? 그럼 거래가 그냥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굉장히 공적이에요? 거래가 사적이에요? 사적이라는 거죠. 이따 마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거래 어떻게? 사적으로. 그럼 정보 수집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정보 수집이 많이 들어갔죠? 느끼하세요? 자, 갑니다. 무슨 성 때문이다?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수능 강사는 더 하던데, 뭐, 수능 강사는 막 한복 입고 나오고, 막, 불빛 날리고 막, 그런 거 그죠? 그럼 갈게요. 개별성이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할게, 느끼하지 않게. 개별성 때문에. 자, 무슨 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공개한다, 비공개한다? 그냥이다,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거래가 사적이다, 공적이다? 사적이다. 그럼 정보 수집이 어렵고, 정보 탕색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물건이 일물일가가 안 되죠. 그럼 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규격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대량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표준화다, 비표준화성이다. 비표준화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칠판 중에는 똑같으니까 물건을 본사에서 본사에서 물건 팔 수 있죠. 그럼 얘는 유통구조라는 게 있어요.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근데 토지는 다 똑같아요? 달라요? 토지의 도매상, 소매상 들어보셨어요? 완전 또라이네. 그럼 조직화되어 있다, 비조직화되어 있다. 집중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조직이 맞아요? 비조직성이 맞아요? 비조직성이 맞죠? 그런가요? 그러면 자, 표준화예요? 비표준화? 공개, 비공개? 조직, 비조직? 그럼 비가 꼭 들어가야 되죠?
네, 쓰리비인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개별성 때문에 그럽니까? 물건마다 다릅니까? 그럼 개별화시키고 구체화시키죠? 그럼 따라서 독점화. 독점적으로 독점화시킨다고 나왔거든요. 그럼 독점은 그냥입니까? B가 빠져야 됩니까? 빠져야 돼요. B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수급 조절이 쉬워요? 수급 조절이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그럼 지역 간에 똑같다? 다르다? 연계가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건 상식이에요. 부동산이 그냥요 지역마다 달라요. 다르죠.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이 어렵다는 것이 얘네들이 이제 뭘 내냐면 자 갑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단기와 장기라는 거 있었죠. 단기는 그냥입니까? 기간을 짧게 줍니까? 공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장기는 공급이 가능하죠. 그럼 단기는 어느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건설회사들이 바로바로 건축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얘기 좀 해봐요. 그렇죠?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는 거죠. 어머머 그냥요 가격이 왜곡됐어요. 왜곡됐다는 거죠. 공급이 돼서 그렇다? 안 돼서 그렇다? 안 돼서 그래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장기에서는 그냥입니까? 물량이 나옵니까? 나와버려요. 그럼 공급이 조절이 되죠?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된다? 내려가게 하거든요. 가격된 걸 왜곡된 걸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가격이 이렇게 폭등했다는 건 어디에서 폭등한 거죠? 단기예요. 그러면 단기적 따라서 가격 왜곡. 왜곡됐다는 것은 가격이 폭등한 거잖아요. 그럼 장기적 가격 왜곡, 단기적 왜곡, 단기적 왜곡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이제 거의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자, 해서 이제 훑어드릴게요. 162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국지성이 있어요.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찾으셨어요? 지역시장, 국시적. 1번 부동성 때문에 지역 간에 그냥입니까? 수급이 불균형이 초래합니까? 종료하고 2번에 가시면 파란 색깔. 지역마다 같아요? 달라요? 서로 다르겠죠? 그런가요? 4번에 가시면 아까 제가 부분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이 분화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이 범위가 봐봐. 아까 전국이 전체 시장이고 하나하나 번지가 개별이었죠. 중간에 시장이 무슨 시장이다? 부분 시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열되어 있다는 거 부동성 때문에. 자, 용도는 주상공이 틀리지만 거기 보시면은 묘지교회 골프장은 요건 따보세요. 특수용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의 곤란성은 동그라미 1번에 가시면 파란 색깔 한번 가보세요. 장기적 가격 왜곡, 단기적 왜곡. 단기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단기는 어떻게 돼요? 공급이 적시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다 보니까 수급 조절이 곤란하죠. 가격이 폭등해버리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 가시면은 3번 거래가 공개해요? 비공개해요? 그럼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다시 한번 은밀하게. 그럼 사적이다 공적이다? 사적인 경향이 많죠. 그런가요? 그럼 1번에 가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맨 끝에 그냥입니까? 정보 탐색 비용이 수반된다 그랬죠? 정보 수집이 어렵고. 4번 상품이 표준화예요? 비표준화예요? 그럼 1번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합니까? 성립되지가 않습니까? 그럼 다 틀리니까 완전 대체가 제약돼 있죠? 그 다음에 2번 별표. 자, 상품이 개별성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개별 시장을 독점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얘기해 보세요. 비독점이에요? 독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사람 한 밖에 없거든요. B가 빠져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거 잡을 수 있겠어요? 그다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조직이에요? 비조직이에요? 비조직. 그러면 B가 꼭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조직화되지 못해요. 집중 통제가 용이하지 않죠. 그 다음 우리 부동산은 법적 제한이 적습니까? 굉장히 과다합니까? 그러면 시장을 좀 진입하기가 어렵죠? 시장을 기능을 왜곡시키는 자동 조절 기능을 저하하고요. 자, 여기가 좀 어려워요.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건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매매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자, 우리가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라는 것은 자, 이 매매라는 것은 살매만 있어요? 팔매도 있어요? 그러면 사는 것도 오래 걸리고 파는 것도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사는 거는 싸서 그래요? 비싸서 그래? 비싸서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얘기해봐요. 그럼 파는 것도 오래 걸리죠?
그럼 현금화 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빨리 내놓으면 금매로 내놔야죠. 그럼 비싸게, 싸게. 마음이 안 아파, 아파. 저도 아파요. 그럼 얘기해봐요. 장기의 제값을 못 받아요? 단기의 제값을 못 받아요? 그렇죠. 단기 거래가 어렵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키포인트가 매매 기간의 장기성은 맨 밑에 가보세요. 장기 거래 곤란, 단기 거래 곤란. 단기 거래 곤란이 키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 우리가 돈을 안 빌려야 돼요? 작은 금융시장 돈을 빌려야 돼요? 그럼 이자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됐나요? 그럼 빨리 프린트 가세요. 씻기 전에. 우리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래서 빨리 씻기 전에. 다 까먹겠다. 그럼 1번하고 2번, 3번, 4번, 5번까지 왜 틀렸는지 지적해 보세요. 이 지문들이 다 틀렸습니다.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장기적으로 가격이 아니라 단기적이죠. 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 국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부동성이 나와야 되고요. 자, 개별성 때문에 시장이 조직화되어 있습니까? 비조직화되어 있습니까? 조직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거래가 아까 어떻게 이루어져요? 사적으로 은밀하니까. 그 은밀한 것만 알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말이야. 맨날 가갖고 너 어떻게 이러는지 알아? 은밀하게. 그럼 사적이야 공적이야?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은밀하다는 건 사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말이야 은밀하다는 걸 응용할 줄 알아야지. 공적이 아니라 사적이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5번은 상식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럼 지역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균질적인 가격이 형성되지가 않겠죠. 아시겠죠? 그죠? 여기까지 가셨어요? 요 정도 문제가 이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65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은 165페이지 가시면 자, 제목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특성입니까? 기능입니까? 좀 전엔 특성이었죠. 그러니까 특성이라는 자체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너는 이렇게 잘 삐지니 그러면서 넌 삐지는 기능이 있니? 그러진 않잖아요. 잘 삐지는 특성이 있니? 그런 거잖아. 얘기 좀 해봐. 삐진다는 건 어떤 캐릭터잖아. 그럼 기능이야? 특성이야? 특성이죠. 그러면 여러분 봐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볼펜은 그냥입니까? 다 똑같이 생겼습니까? 그럼 1,000원이라는 걸 공개하죠. 부동산은 공개해요? 비공개해요? 그럼 여러분 볼펜과 다른 특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가? 근데 볼펜이든 부동산이든 그냥입니까?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환은 가능해요. 현금과. 그렇죠? 교환이라는 거는 부동산만이 갖고 있어요? 볼펜도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 거죠. 맞나요? 이건 특성입니까? 그 기능입니까? 시장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자원 배분이라는 교환. 자, 첫 번째 교환이라는 게 있죠? 부동산과 부동산 현금과 교환할 수 없다. 교환할 수도 있다. 있고요. 두 번째 자원 배분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원 배분. 자원 배분은 자 이렇게 보십시오. 만약에 요즘 여기 이제 오피스텔인데 얻으려고 하는데 혼자 사는데 막 똑같은데 월세는 똑같은데 여기 막 금이 갔어. 그럼 여기 안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그냥요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은 더 많은 이윤이 쪽으로 배분이 돼요. 그럼 월세 더 받을 수 있죠? 돈 놓고 돈 먹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입니까? 자원 배분의 기능은 있습니까? 있죠. 맞아요? 그럼 이 수요자한테 그냥입니까? 공간이 배분되기도 하죠. 그러면 자원 배분이나 공간의 배분의 기능이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또 뭐가 있냐면 정보 제공이라는 게 있죠. 찾았죠? 우리가 시장에 나가면 정보를 못 얻어요.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죠. 전 특히 이제 어디 지역 관심이 있으면 중개사에서 전화해요. 그럼 저한테 가르쳐줘요. 그럼 그냥입니까? 정보를 제공받습니까? 제공받죠. 정보의 제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가격 창조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가격 창조를 시킨다. 가격을 형성시키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도자는 그냥입니까? 비싸게 팔려고 합니까? 매수자는요? 싸게. 그래서 아까 제가 그냥 꼬셔야 돼. 꼬시잖아요. 그죠? 누가? 중개업자가 꼬셔요. 맞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을 창조시킵니까? 창조시킨다는 거야. 중개업자가. 체크하셨죠? 내부적인 거는 아직 보지 마세요. 전체적인 틀을 봐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가격의 창조 기능이 없다? 있다. 중개업자가 그걸 형성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양과 질의 조정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 교과서에 어떻게 나왔냐면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그냥입니까? 땅의 질이 높아집니까? 그럼 땅값이 비싸지죠. 그럼 건물을 그냥 해야 돼요? 고층화시켜야 돼요. 양이 늘어나서 도시가 성장하는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뻥치는 게 아니라 나와 있어요, 책에. 그죠? 아시겠죠? 그죠? 거의 보니 참 야매꾼 수준으로 보시는데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오른쪽에 입지 주체 간의 입지 경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이거예요. 우리가 명동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입니까? 장사가 잘 됩니까? 그럼 임대료도요. 그럼 거기를 차지하려고 경쟁이 심하겠죠. 그럼 파란 색깔. 그럼 경제활동의 지대 지분에 따라서 토지의 유형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는 지대가 가장 높은 곳을 입지 어떻습니까? 많은 지분을 사는 사람이 입지되겠죠? 입지 경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입니까? 오지선답니까? 자, 요 5가지가 기능이고 얘가 특성이죠. 그럼 이따가 비공개성은 기능이 들어가요? 특성이 들어가요? 기능이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암기하시는데, 자, 보세요. 자, 김군과 정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군이 정량한테 놀러 가자 그러는데, 이렇게 자꾸 이제 태풍 불고 막 배가 끊기는 섬을 가자 그래요. 그래서, 금해요. 그죠? 그럼 간다 그럴까요? 처음에 안 간다 그럴까요? 안 간다 그래요. 그래서 김군이, 그러면, 오전에 갔다가 저녁에 오자. 꼬시 갔어요. 마지막 배입니다. 마지막 배가 있는데, 얘가 일부러 계획을 잡았어요. 가봐가지고, 이게 원래 5시 배인데 6시 배로 속이고, 5시 10분쯤 들어오니까 배가 들어오고 있다, 나가고 있다. 나가랐어요. 그 순간 정량은 웃어야 돼, 울어야 돼요? 울어야죠. 나 어떡해. 김군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김군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얘가 혀가 좀 짧기 때문에 고를 잘못해서 교라 그래서 제가 이걸 고로 고칠게요. 자, 얘기해 보세요. 김군이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정량한테. 자, 들어갑니다. 앞자막 갑니다. 자, 시작해 보세요. 자고가 정량 이렇게 합니다. 그럼 자고가 정량은 특성이에요, 기능이에요? 기능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특성이다, 기능이다? 기능. 그럼 자, 여기를 보고 얘기하세요. 그럼 자가 뭐죠? 자원배분. 고가 뭐예요? 고환 기능 하면 안 돼요. 가가 뭐죠? 가격 창조, 정보 제공, 양과 질의 조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저도 이거, 진짜 저는 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박사 받고 교수인데 이거 하고 싶겠어요? 그죠? 학회 가서 자고가 정리하면 다 잘려요. 그럼 봐봐. 6번을 맞춰보세요. 6번. 6번이 제가 이걸 만든 이유가 6번 때문에 그래요. 6번을 가보세요. 6번 있어요? 거래에 비공개라는 단어가 있나요? 비공개는 기능입니까? 야, 지금 뭐 한지 알아야 돼. 이건 기능이란 말이야. 비공개가 특성이란 말이야. 그럼 비공개는 기능이 아니라 특성이지 기능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고가 비양하면 돼? 안 되잖아요. 찾았습니까? 그 비공개는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이에요. 특성이야. 걔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가 국지성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국지성은 특성이란 말이야. 자고가 국량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세요. 우리 시험 문제는 몇지선다예요. 오지선다니까 요 5가지와 얘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꼭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특성입니까? 기능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갈게. 여러분 갖고 계시는 볼펜은 그냥이요. 다 똑같아요. 얘기해봐요. 똑같죠? 그러면 다 공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다 똑같다, 다르다. 비공개예요. 그죠? 그럼 그건 그냥입니까? 볼펜과 다릅니까? 다르죠. 얘기 좀 해봐요. 볼펜과 같다, 다르다.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캐릭터예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볼펜을 지금 훔쳤어요? 돈 주고 샀어요? 왜 얘기 안 해? 훔쳤어요? 그럼 부동산, 주택도 돈 주고 사죠? 그럼 교환의 기능은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교환은 특성입니까? 기능입니까? 비공개성은요? 특성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능, 너 기능 있니? 그래서 다시 갈게요. 무슨 정량? 자고가 정량. 자가 뭐야? 자원. 그다음에 공간 배분. 공간 배분이 나왔고 고환 기능 하면 안 돼. 무슨 기능? 교환. 다음에 가가 뭐야? 가격 창조. 정은 정보 제공, 양과 질의 조정으로 가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은 생각이 날까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까? 뭐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공부를 하기 시작해. 도대체 자고가 정량이 뭐였지? 그러면서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익숙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조금만 쉬세요.